서울중앙지방법원 503호 법정. 조용함은 너무 무거워서 마치 공기조차 멈춘 듯했다. 5살의 은서가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섰다. 작은 손에 꼭 쥔 가죽끈 끝에는 독일 세퍼드 한 마리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등에 깊게 패인 흉터가 선명하게 보이는 개였다. 은서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의지가 느껴졌다. 재판장은 이 사건의 중대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었다. 사건 이후 은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석엔 40대 중반의 남성 하일이 앉아 있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직장인 같았다. 그는 체포 당시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차분함이 검사들과 판사에게 가장 큰 불편함을 주고 있었다. 피해자는 말을 못한다. 증언이 없다. 물리적 증거도 없다. 그의 변호사는 확신에 찬 전략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은서는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녀의 손끝이 살짝 움직였다. 극도로 미세한 손짓. 그건 수개월간의 치료 과정 속에서 익힌 신호였다. 말하지 않아도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은서만의 언어였다. 이 신호를 알아차린 건 단 두 존재. 치료견 렉스와 판사 김정민이었다. 렉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근육이 긴장하고 꼬리가 뻣뻣해졌으며 입술 사이로 낮은 울음이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다. 법정 안에 숨결이 흐트러졌다. 관중석에서 웅성임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히 치료견이 보호자에게 반응한 게 아니었다. 이건 본능이었다. 김 판사의 망치가 크게 울렸다. 15분 휴정합니다. 그는 검사 쪽을 보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두가 빠져나간 뒤에도 그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 개는 분명히 뭔가를 알아본 거야. 괜찮아, 은서아? 어머니 수지는 무릎을 꿇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렉스의 몸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떨고 있었다. 그들을 지켜보던 인물, 중년의 형사 강재훈. 경찰청 아동유괴 수사팀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이었다. 그는 판사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개가 뭔가 본 게 틀림없습니다. 직감인가요? 예, 그런데 제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일은 여전히 침착한 척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아이, 알고 있어. 그리고 그 개도. 변호사가 물었다. 뭐라고? 하일은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개가 시끄럽더라고.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그 개가 그의 실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강릉의 한 주택가. 봄 햇살이 마당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은서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마당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수지는 창문 너머로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후 3시 42분.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잠시 눈을 떼고 실내로 들어간 순간이었다. 4분 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정문은 열려 있었고 은서는 혼자가 아니었다. 검은색 승합차가 골목 끝에 세워져 있었고 한 남성이 딸 옆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강아지 보고 싶지 않니? 정말 귀여운 아기 강아지들이야.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해 보였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본능적으로 외친다. 은서아.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돌변한다. 그는 은서의 팔을 움켜잡고 끌려고 한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은서는 도망친다. 한편 길 건너편에서 고 양미화 할머니가 이 장면을 목격한다. 거기 누구야?
그 아이 놓지 못해? 남자는 순간 망설이고 그 틈에 은서는 엄마 품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검은 승합차는 갱음을 내며 사라진다. 사건 직후 도착한 강재훈 형사는 곧바로 패턴을 인지한다. 18개월간 4명의 아이가 같은 방식으로 접근당했어요. 유인 수단은 늘 강아지였죠. 하지만 이번 사건의 큰 문제는 단 하나. 은서가 입을 닫았다는 것.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는 은서. 수지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그날 이후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날 밤 수진과 남편 준호는 늦은 밤 식탁 앞에서 마주 앉는다. 아동심리센터에서 치료견을 제안했어요. 걔가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든 해봐야죠. 그리고 운명처럼 렉스와의 만남이 시작된다. 수술 자국이 남은 늠름한 경찰견. 전직 K-9, 은퇴 후 보호소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던 그가 이제 은서의 옆에 서게 된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빛 동물치료센터. 치료견 훈련과 정서 회복을 전문으로 하는 이곳은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건물 내부는 소독약 냄새와 은은한 허브 향이 섞여 있었고 창가에는 햇살을 받으며 누운 개들이 쉬고 있었다. 수지는 은서의 손을 꼭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의 눈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는 엄마의 다리 뒤에 숨어 있었다. 그 순간 조용히 다가온 한 여성이 은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의 수의사 율라라 박사였다. 안녕, 은서야. 나는 라라 선생님이야. 여기엔 특별한 친구들이 있어. 아이들이 무서운 기억을 잊고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들이지. 은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라라 박사는 고개를 돌려 창가를 가리켰다. 거기엔 조용히 앉아있는 큰 독일 세퍼드 한 마리가 있었다. 어깨에는 오래된 흉터가 선명히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따뜻했다. 저 친구는 렉스야. 예전엔 경찰이었단다. 지금은 은서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일지도 몰라. 은서는 말이 없었지만 뭔가가 조금 달라졌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렉스에게 향했고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라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져보고 싶니? 싫으면 안 해도 돼. 렉스는 괜찮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렉스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천천히 숨을 쉬며 아이를 기다렸다. 그 기다림 속에는 조급함도 부담도 없었다. 은서는 긴 침묵 끝에 한 발짝 앞으로 내딛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손을 내밀어 렉스의 목덜미 근처를 살짝 만졌다. 그 순간 렉스는 마치 그 손길을 기다렸다는 듯 가볍게 몸을 기울였다. 수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너무 오래 본 딸의 첫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그 작은 손끝에서 잃어버린 감정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렉스는 매일 은서의 곁을 지켰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은서는 조금씩 변해갔다. 처음엔 렉스의 옆에 앉는 시간이 늘었고 그 다음엔 혼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 속에는 언제나 한 소녀와 큰 개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뒤에 숨어 있었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로부터 서로를 지키고 있었다. 밤마다 찾아오던 악몽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엔 식은땀에 깨어났지만 이제는 렉스의 온기를 끌어안고 다시 잠들 수 있었다. 라라 박사는 조용히 말했다. 은서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렉스가 그녀의 언어예요. 어느 날 오후 센터에서 진행하던 심리치료 시간. 은서는 조용히 앉아 렉스가 간단한 앉아 명령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은서의 입에서 아주 작고 부드러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착하지, 렉스야. 모두가 숨을 멈췄다. 라라는 눈을 크게 떴고 수지는 눈물이 뚝 떨어졌다. 단 한마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건
침묵을 찢고 나온 생존자의 선언이었다. 몇 주 후 담당 형사 강재훈은 라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서가 법정에 설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렉스와 함께라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법정에선 이례적인 요청이 있었다. 치료견을 증인석에 동반해도 되는가? 검찰은 심리전문가와 동물행동 전문가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요청을 강력히 주장했다. 판사 김정민은 모든 문서를 확인한 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걔는 함께 입장해도 좋습니다. 조용한 아침, 은서와 렉스는 다시 법정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기억 속의 트라우마가 밀려들 수 있는 순간. 그러나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렉스는 은서 옆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마치 말 없는 방패처럼 그녀의 한 걸음, 한숨을 함께하고 있었다. 은서는 증언대에 앉고 검사가 천천히 다가왔다. 은서야, 우리가 천천히 할게. 괜찮니?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렉스의 털을 살며시 쥐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3호 법정 오전 10시 47분. 증언대에 앉은 은서는 작고 여린 몸으로 거대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렉스는 그녀의 발밑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고 수백 쌍의 눈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검사 최지연은 차분히 말을 건넸다. 은서야, 우리가 내 말을 기다리고 있어. 천천히 해도 괜찮아. 힘들면 언제든 손을 들어도 돼. 하지만 은서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고 숨소리는 너무 얇아서 들리지도 않을 정도였다. 모두가 긴장한 채 숨을 죽이고 있을 때 그녀의 오른손 손가락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그러나 렉스는 그 신호를 정확히 받아들였다. 그 순간 렉스의 기가 바짝 올라갔다. 근육이 팽팽히 긴장하고 눈빛이 한 사람을 정확히 겨냥했다. 바로 피고인 하일이었다. 오르르르르. 법정의 저음에 낮고 깊은 경고음이 울렸다.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그건 확신에 찬 포효였다. 마치 수사관이 증거를 책상 위에 내던지듯 렉스는 단 한 번의 반응으로 모든 흐름을 뒤바꿨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고 재판장 김정민 판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일의 변호사 민기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연극입니다. 재판장님, 동물의 반응을 근거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 판사의 눈은 이미 하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하일의 얼굴은 이전처럼 무표정하지 않았다.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손가락은 책상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다. 검사 최지연은 침착하게 말한다. 이 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전직 K-9 경찰견이며 PTSD 치료 프로토콜에 따라 훈련받은 정식 치료견입니다. 은서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반응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김 판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법에만 의존해 오지 않았다.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감각은 지금 무엇인가 말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 반응은 단순한 짖음이 아닙니다. 본 법원은 렉스의 행동을 하나의 정황 증거로 판단합니다. 검찰 측은 이 반응에 대한 분석을 제출하고 피고 측은 그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하십시오. 재판은 이어집니다. 하일은 이제 완전히 긴장해 있었다. 그의 오른손은 더 이상 책상 위를 두드리지 않았고 턱 근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 순간 검찰 쪽 보조 검사 한 명이 다급히 방을 빠져나갔다. 최지연은 피고인의 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은 이 개를 어디선가 본 적 있군요. 그렇죠? 하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휴정 후 검사 최지연은 법정으로 돌아와 말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합니다. 피고인의 차량에서 채취한
흙 샘플과 동일한 토양이 확인된 장소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라졌던 또 한 명의 피해자가 구조되었습니다. 관중석은 술렁였고 하일의 변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 판사의 망치가 다시 울렸다. 이 증거는 결정적입니다. 재판을 내일 오전까지 연기합니다. 증거조사와 추가 증인 소환을 허용합니다. 강원도 한 산속 오두막. 수색팀은 조심스럽게 내부를 조사했다. 낡은 나무 바닥 아래에서 작고 어두운 공간이 발견됐다. 그 안에는 말라붙은 목소리로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 18개월 전 실종된 9살 소녀였다. 렉스는 그녀에게 다가가 몸을 낮췄고 수아는 눈물로 그 품에 쓰러졌다. 강원도 옛단 산속 오두막. 어둡고 습한 지하 공간에서 발견된 9살 소녀 수아는 극도의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현장 지휘를 맡은 강재훈 형사는 곧장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수아야. 이제 넌 안전해. 그의 옆엔 렉스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침묵은 오히려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법정은 언론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연쇄 아동 유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고 검찰은 결정적 증거와 함께 수아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정민 판사는 침묵 속에서 수아를 바라보았다. 작은 몸, 그러나 또렷한 눈빛.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저씨였어요. 저한테 강아지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법정 전체가 얼어붙었다. 하일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민기섭 변호사는 당황하여 속삭였다. 우린 끝났습니다. 렉스는 다시 한번 반응했다. 은서의 발밑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하일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소리 내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빛만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김 판사가 하일에게 말했다. 피고인, 유죄를 인정합니까? 잠시의 침묵 끝에 하일은 마치 짓눌린 듯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네, 인정합니다. 판사는 조용히 판결문을 들고 일어섰다. 피고 하일은 다수의 아동 유괴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망치가 울렸고 그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기자들은 검사, 판사, 형사에 대해 쏟아지는 칭찬을 보도했지만 이 재판의 진짜 영웅은 따로 있었다. 바로 말 한마디 내뱉지 못했지만 신호 하나로 정의를 불러온 소녀 은서. 그리고 그 신호를 누구보다 정확히 해석한 전직 경찰견 렉스였다. 몇 주 후 따뜻한 봄날의 오후 서울 일곽 공원 한켠에서 은서는 렉스와 함께 걷고 있었다. 핑크색 머리끈을 단 그녀는 이제 조금 더 밝아졌고 렉스는 그녀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렉스야, 너 없었으면 난 아직도 갇혀 있었을 거야. 고마워. 렉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내가 널 지켜. 때로는 가장 조용한 존재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진실을 말해준다.